양해왕 상 여섯 번째. 살인을 즐기지 않는 마음. 기원전 319년 해왕이 죽고 아들 양왕이 즉위하는데 이때 맹자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진 정치를 통해 진정한 왕의 탄생을 열망했던 맹자의 주장은 지금 당장의 부국강병을 바라는 해왕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롭게 왕위를 계승한 양왕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심한 듯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토로합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군주다운 풍모가 없었고 가까이 다가섰을 때도 두려워할 만한 위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면에 드러나는 용모와 기운은 짐짓 그 사람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양왕에게서 왕의 기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실망하고 있던 맹자에게 왕이 갑작스레 묻기도 하였답니다. 열국이 나누어 다투고 있는 이때 천하는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천하의 형세는 나누어지면 다투고 합하면 정해지는 것이니 임금이 천하를 합하여 통일하면 명령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 감히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천하가 이로부터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된 제국의 야망은 어느 군주든 있었는데 막 등극한 양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누가 통일시킬 수 있을지를 묻는 이면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맹자는 누가 적임자라는 즉답을 피하고 차마 남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마음을 지닌 군주라야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양왕의 용모와 말투가 가볍고 조급하며 또 장차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길 수도 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내막을 눈치채지 못한 양왕은 자신이 통일의 적임자일지 모른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동조할까?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록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는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들 임금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은 더불어 같이 할 만한 임금이 있음을 보면 스스로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은 저 곡식의 싹을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가물면 곡식의 싹이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때가 바로 비를 가장 바랄 때인데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쏴 하고 비를 내리면 시들던 곡식의 싹이 쑥쑥 일어나 빨리 소생하게 됩니다. 곡식의 싹이 이처럼 일어난다면 그 누가 곡식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곡식의 싹이 자라나는 과정을 아신다면 백성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아실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군주들이 형벌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며 전쟁터로 백성을 내몰아 죽게 만드는데 이것이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약 이때에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천하의 백성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모두 목을 길게 빼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임금으로 모시고자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바람이 이와 같다면 백성이 모두 그를 향해 돌아오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것이니 콸콸 흐르는 그 형세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만 살인이 아니겠지요. 체제 유지를 위한 엄중한 형벌의 적용, 과도한 세금의 부과로 인한 민생 파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쟁터로 백성을 내모는 행위들도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맹자는 해왕에 이은 양왕에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백성을 수단시할지 모른다는 우울한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주다운 기품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더욱 불안했던 것이지요. 양왕을 한번 만나는 것을 끝으로 맹자는 양나라에서 기대를 졌고 주저없이 이웃 제나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진정한 왕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